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오후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6월달도 마지막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오는 7월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보로 뜬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을 지냈다가 성희롱으로, 여직원 성희롱으로 재판을 받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그 성폭력의 문제가 한두 번이 되는 것이 아닌데 결국은 3년 법정 구속을 됐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지사였던 안희정 지사도 구속돼 있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으로,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치매기가 있다고 하는 걸 재판부에다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고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7년 구형을 했는데 3년으로 이렇게 선고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도자 있는 분들은 좀 지도자로 있던 분들은 이 국민들의 좀 모범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제해야 될 일은 자제하고 그저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국민들을 계도하고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는 오늘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그런 변을 선언을 하고 또 기자들과의 질문을 40여 분 이렇게 했습니다. 윤 총장은 정의와 공정 그리고 법치를 내세우는 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이 공정과 정의를 대통령 선거에는 공약을 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이 정부에 대해서 아주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며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들에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선언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윤 총장은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린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문에 말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다 끝나고 밖에 나와서 잠시 인사를 했는데 거기 모여있는 지지자들과 유튜버들 또 언론인들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모여서 윤 총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관을 나와서 걸어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함성이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인도에는 그 기념관 입구의 인도에는 한 200m의 거리가 환호로 쭉 울타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둘레를 다 환호로 둘러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혼잡한 가운데 윤 총장은 인사를 끝내고 나와서 승용차에 타고 그 많이 모여있는 인파를 헤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못 갖고 정치인들에 대한 식상을 하고 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으로 나라를 좀 이렇게 이끌어줄 당당하고 정돌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윤석열 총장도 대선에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도 나온다. 홍준표, 하태경, 야당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해서 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년 대선은 아주 뜨거운 불꽃 튀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도 없고 정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같은 국민들 그리고 그 많은 화환 왜 이렇게 지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반성의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정치인이 돼서 선거에 당선되면 그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 인천 지역에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던 민경욱 국민의힘당 후보 민주당한테 2,800표여치로 이제 낙선을 했죠. 네, 선거 무효 소송을 해서 어제 법원에서 재검표를 했습니다. 9시 반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변호사 측하고 협의가 좀 할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끌었습니다. 변호사 측에서는 민경욱 의원 변호사 측에서는 이미지 파일을 확보해야 된다. 이미지 파일이라는 것은 사전 투표의 그 상황을 전 투표지를 이 찍은 화면 그것을 이미지 파일을 확보해야 된다. 선관위 측에서는 그게 지금 현재 파쇄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신경에다 재판부에서 그것이 있어야 된다 했더니 원본은 없고 사본, 복사본이 있다 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아마 결론이 나서 그래서 저녁부터 밤에 7시 지나서부터 이제 수개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부터 개표를 해서 오늘 아침 7시까지 수개표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재검표하면서 송도동에 있는 곳에서 무효표가 294표가 나왔다. 무더기로 나왔다. 뭉치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거 때 개표하는 걸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선거 개표를 4월 15일 날 투표했을 적에 지난해 개표했을 때 정리가 된 숫자 거기서 다시 재검표했더니 294표가 어느 동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91년도에 인천 초대 시의원 때 서구에 박모라는 후보하고 백모라는 후보가 시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7표 차로 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백모라는 후보가 이의 제기를 해서 재검표를 요구해서 지방법원에서 6개월 이내에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요. 7표 차이를 가지고도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4표 차이로 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4표, 7표 이렇게 가지고도 문제가 확정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91년도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요즘에 2021년도 이때 가서 전에 개표를 했을 때 이후에 재검표를 했더니 294표가 더 나왔다. 그거 참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갖다가 더 넣는지 귀신이 바꿔쳤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재검표를 무효 소송을 해서 재검표하게 되면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와 그다음에 그 띠지, 그 삼각지 띄운 거, 명부 이런 걸 전부 다 전수 법원에 갖다가 보관하고 다 봉인을 합니다. 물론 이번 재검표는 시간이 1년하고도 2개월 지났습니다. 작년 4월 15일 날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6월 28일 그러니까 거의 1년 2개월 지났습니다. 지금같이 전산이 발전되고 모든 그 기구가 옛날보다 달라졌는데 옛날에도 6개월 이내는 그래도 재검표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민의원하고 민주당의 정의원하고 아주 대부분의 확정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당락에 변경이 되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락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 다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 민 의원 후보 측에서는 이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두 표도 아니고 294표가 무효표로도 증거됐다. 이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제 최종적인 종합적인 이제 판결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선거는 유권자들, 국민들이 그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를 우리의 대표를 뽑자 하는 뜻에서 선거가 치르는데 이 선거만큼은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됩니다. 그저 대충 이거 안 됩니다. 한 표 반표 차이라도 표를 소중히 해서 그래서 이의가 없고 불만이 없고 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내년도 지방 4대 지방 선거도 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욱 더 교육과 장비, 예산 이런 걸 확보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중립적인 차원에서 선거 관리를 잘해서 이의가 없는 선거가 축제의 무대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속보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권준광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